식이 있어요. 식은 유리식이 있고 유리식이 있습니다. 유리식. 그 다음에 유리식에는 다음식이 있고 분수식이 들어갔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음식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분수식을 배울 겁니다. 분수식. 그 분수식을 계산하는 사칙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계산법을 공부할 건데 당연히 분수식이니까 분수, 그죠? 분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분수의 성질이 뭐였냐면 분수는 A분의 B가 이렇게 있을 때 성질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A하고 B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면 C는 아닙니다. 그때 그 분수는 변함없이 같다. 또 하나는 똑같이 나누는 거죠. 역시 나누는 숫자가 0은 아니어야 됩니다. 네, 분수의 성질은 저거 하나입니다. 근데 더하기는 안 되나요? 더하기는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 A분의 B에다가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하는 게 같으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덧셈하고 뺄셈에 대해서는 성질이 없고 곱셈하고 나눗셈에 대해서는 성질이 있습니다. 라는 거. 자, 그 덧셈 뺄셈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하기 빼기는 통분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통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분수 계산할 때 배운 거죠. 뭐 간단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랑 4분의 3을 더해달래요. 그러면 진짜 분수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풀어? 수학 모르는 애들은 3 더하기 4랑 2 더하기 3 하면 되겠네? 하고서 7분의 5예요 라고 하면 박살난다 이거지. 어떻게 풀어야 돼요?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통분을 합니다. 12로 통분을 한 다음에 그 계산 결과는 12분의 17. 선생님 기억은 나는데 이거 계산 좀 짜증나는 그런 거였나요? 맞아요. 분수는 계산이 좀 짜증납니다. 덧셈과 뺄셈은 통분해서 계산하셔야 되겠고요. 곱셈 나눗셈은 약분하고 풀어주시면 된다. 이게 유리식 계산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리식 계산의 사칙연산은 통분이 핵심이고, 자, 하나 더 추가해서 적어보시면 뭐 약분도 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좀 있으니까 약분할 때 조금 주의하세요.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은 0으로는 약분할 수가 없어요. 0으로 약분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분수의 나눗셈이 아니라 유리식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식의 기본 단위를 알아야 돼요. 식의 기본 단위는 ax 플러스 b입니다. 상수항은 이제 식의 기본 단위에 넣지 않고요. 1차식부터 식의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2가 있을 때 약분을 잘못 배운 친구들은 선생님 x 이렇게 나눠도 되죠?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애들이 존재해요. 와 깜짝 놀라세요. 야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왜? x라는 것은 단독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x 빼기 1 자체가 하나의 기본 단위예요. 더 쪼갤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약분이 가능해지려면 x 빼기 1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거기에 만약에 3배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네,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리식의 약분은요, 이제 x가 막 보인다고 해서 막 약분하면 안 돼. 뭐 이런 애들도 있어. 이거 신기해 아주. 이렇게 있으면 전 약분하고 싶은걸요? 하면서 이렇게 약분해버려 이렇게. 큰일 난다. 여러분 대충 알 거야. 약분을 하려면 이게 전부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하나를 지울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약분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풀면은 아니 되옵니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적어주시고요. x 마이너스 1, 3 가를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에서도 지금 이거 0분의 3에서 값이 없다 이제 나. 네, 뭐 시끄럽고요. 자, 여기 이제 유리식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나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통분해서 푸는 게 귀찮으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통분을 하기 나는 싫다라고 하면 양변에 최소 공배수로 곱해서 처리하셔도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등식일 경우에는. 네, 이건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자, 2번은 뭐냐면 부분 분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분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 계산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분 분수라는 게 있고 번분수라는 게 있어요. 자, 부분 분수는 말 그대로 분수를 자르는 걸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2분의 1을 1 빼기 2분의 1 1 빼기 2분의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뭐 6분의 1 같은 경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 뭐 12분의 1 같은 거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요런 게 부분 분수예요. 요런 게. 이런 거 본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나요? 요런 게 부분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수 하나를 분수 두 개로 찢는 게 부분 분수예요. 분수 하나를 전체 분수를 부분 분수로 찢어준다 이렇게. 그럼 한번 찢어보세요. 20분의 1은 어떻게 찢을까요? 20분의 1. 1 마이너스 20분 20분. 분자가 다 1인 걸로만 한번 해봅시다. 분자가 1인 걸로 찢는 걸로 합시다. 1분의 1. 그러니까 부분 분수는 이제 분자가 다 1로 분자가 1인 분수로 다 찢어 보는 거죠. 20분의 1은 몇 분의 1 빼기 몇 분의 1일까요? 1분의 1 빼기 20분의 1 빼기 20분의 1 빼기 20분의 1 빼기 두 개로. 뭐 빼기 뭐? 아는 사람 없어요? 20은 뭐하고 뭐의 곱이죠? 4, 5. 5죠. 그럼 한번 해봐. 4분의 1 빼기 5분의 1. 한번 해봐. 진짜 나온 거야. 한번 해봐. 20분의 5, 20분의 4. 오, 나오네! 오, 나오네! 오! 나오잖아. 30분의 1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일 있으면 그만해. 뭐 재밌다고 계속해 그거를. 5, 6에 30이죠? 그러면 되나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오, 되네요. 5분의 1 빼기 6분의 1. 30분의 6이고 30분의 5니까 30분의 1 나오네. 와, 신기하네. 오. 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있는데 봐봐. 2는 뭐 곱하기 뭐야? 1 곱하기 2지. 그러니까 1, 2, 5, 1, 2. 6은 뭐 곱하기 뭐지? 2, 3. 12는 뭐 곱하기 뭐지? 3, 4. 20은 뭐야? 4 곱하기 5잖아. 30은 5 곱하기 6이고. 규칙 있다. 그치 얘들아? 그럼 42분의 1이면 6, 7에 40. 한 칸 차이니까 됐네. 등등. 이렇게 부분 분수를 변형할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저렇게 다 될까? 저렇게 찢는 게 다 될까? 요게 한 칸 차이면 다 돼요. 한 칸. 3, 4, 한 칸 차이죠. 4, 5, 1 차이죠. 6, 7, 1차. 1 차이는 다 돼요, 이게. 1 차이 다 돼요. 그럼 1 차이가 아니고 한번 봅시다. 8분의 1. 8분의 1이면 2, 4, 8이잖아. 그럼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답이 안 되네.
얘는 4분의 2니까 4분의 2에다가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1이잖아. 그치? 만약에 좀 띄워서 조금 맞춰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아, 여기서도 좀 짜증나네. 여기 한 칸 차일 땐 되게 좋아하는 부분분수가. 이거 부분분수 변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그럼 15는 두 자연수의 연속된 곱이 아니네. 3, 5, 15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3분의 1 빼기 5분의 1은 맞는데 이게 15분의 5고 15분의 3이니까 15분의 2가 되겠네. 근데 이것도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맞춰볼래 얘들아? 지금 하는 작업이 부분분수 작업이에요. 할 줄 알아야 돼. 오, 쌤, 뭔가 느낌 왔어요. 4, 6에 24는요, 이게 이제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거든요? 두 칸일 때는요, 2분의 1 곱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두 칸이면 2분의 1 곱하면 돼요. 한 칸이면 1분의 1을 곱할 게 없죠. 좋아요. 그럼 도전. 도전. 세 칸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3, 6, 18이니까. 3분의 1 빼기 6분의 1 해주면 18분의 6, 18분의 3이니까 18분의 3이니까 3분의 1. 아하. 어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그치 얘들아? 오니? 진짜 오니? 그래서 자 이제 일반화된 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 B분의 1을 만약에 내가 부분분수로 찢어버리고 싶다. 분수를 하나짜리를 두 개로 찢고 싶다. 그러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언제든지 찢어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A랑 B랑 한 칸이면 1분의 1을 곱하면 되고 두 칸이면 2분의 1을 곱하면 되고 세 칸이면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 간격만큼의 역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 말은 이 말과 같다라는 거야. A-B분의 아니야. 근데 자 거꾸로 한번 좀 이거 통분해봐. 그러면 A, B분의 B 빼기 A죠. 그래서 여기 B 빼기 A는 끼리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할 때 자 보통 이거야. 보통 이거야. 보통 A보다 B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통. 쌤 말 좀 이해가 되니? 요게 부분분수의 변형이야. 그럼 요거를 알고 있는 너희들하고 요걸 모르는 너희들 동생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문제 속에서 한번 우리의 능력을 한번 10분 발휘해보자. 태영아, 동생 있지? 너희들 동생 없구나. 괜찮아. 제 동생이 없네. 오씨. 저 동생 있어요. 너 있어? 은찬이라는 동생 있어요. 그래, 이씨. 누나가 동생이 없구나. 지혜 동생? 있다! 그 지혜가 동생한테 이거 한번 이 문제를 내봐. 혹시 초등학생이니? 정확해. 아주 좋았어. 자, 봐봐. 초등학생한테 지수 동생 있니? 없어? 언니 있니? 이거 계산을 딱 던져주는 거야. 초등학생들한테. 그럼 니네가 만약 초등학생이 막 짜증나요. 선생님이 저 언니가 통분하고 있어요. 이럴 거 아니야. 4학년 때 배웠을 거야. 아마 4학년 때 통분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부분 분수를 찢는 거를 공부를 한 친구들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시간을요, 선생님 잴 거예요. 1분 안에 이걸 해결하면 오늘 배운 게 효과가 있는 거고요. 1분 안에 해결 못한다? 이제 초등학생이죠. 자, 1분 드립니다. 시작! 이걸 쓰십시오. 부분 분수 배워서. 이거 쓰십시오. 30 더하기 42, 56. 2, 6, 12, 20, 30, 40, 56. 통분해서 풀면 바로 저 혼자 다 통분하고 있어. 부분분수를 배운 이유가 저런 계산을 할 때 써먹으라고 배우는 거예요.
언니 몇 살이야? 차이가 좀 있네. 대학생? 아이고 미안해. 안 끼려.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뭐. 답이 나왔네 쟤는. 와. 쟤는 이제 초등학생 아니야 이제. 와. 와, 좋아. 부분분수가 얘들아 고3 때까지 나와. 정답은 8. 아이 말하면 아유 기다려줘 좀. 저 설레발 진짜. 답이 나오나요? 1분 안에? 답이 나오나요? 답이 나온 친구들은 이제 벌써 뭔가를 이제 안다는 부분분수를 배운 걸 잘 이제 쓰고. 잘 배웠다 얘들아.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지훈아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이거 되는 거야. 바보 비리심 되는 거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잖아. 앞에 곱할 거 없지, 한 칸 차이니까.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잖아. 한 칸 차이 곱할 거 없죠.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야. 2분의 1, 2분의 1. 오! 왜 지워진다, 이게. 와! 다 지워지겠지. 맨 뒤에 뭐야? 7분의 1 빼기 8분의 1이잖아. 7, 8, 56이니까. 그럼 다 하나씩 다 지워지고, 맨 앞에 1분의 1은 지워질 게 없고,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8분의 1 지워질 게 없으니까 1 빼기 8분의 1이 답이 돼서 답은 8분의 7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으시면 부분분수를 이해하고 적용하신 겁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일반화된 식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일반화된 식. 자, 이 내용이 아마 모든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부분분수의 변형이다 라고 유리식 처음 배우실 때 항상 배우시고요.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고3은 나와요. 급수를 배울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적분 배우시면 이걸 해야 됩니다. 미리 학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번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분분수와 문제는 개념 잡혔을 거고요. 부분분수로 변형하는 목적은 이런 계산을 빨리 함에 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초등학교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번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번분수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웁니다. 자, 3분의 2분의 4분의 3은 얼마입니까? 이런 걸 배웁니다. 분수 안에 분수 들어간 걸 번분수라고 합니다. 이 놈을 우리는 번분수라고 합니다. 분수가 여러 번 나온다. 중복돼서 나온다. 번복해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계산 방법은요.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고요. 밖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갑니다. 자,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빨리 일반화 갈게요. 자, 원리는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C분의 D라는 건 숫자잖아. 하나의 숫자. 그 숫자를 뭐로 나누는 거야? A분의 B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눗셈을 할 때 역수를 곱했잖아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걸 증명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건데 이제 외워놓는 거죠. 번분수를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번분수가 나올까 궁금하네요. 조금 피곤하게 나오는데 두 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유형은 뭐 이런 거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짜증나긴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번분수 계산하려면 분수가 하나씩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 분자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잘 보십시오. 그냥 함수, 이게 지금 분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지금 더해져 있잖아요. 그럼 바로 번분수 변형을 할 수가 없어서 무슨 분을 해야 되냐면 통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통분할 시 여기 적혀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 통분할식 여기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쓰지 마세요. 통분을 한 다음에 쓰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 꺾기를 곱해서 분모로 밖에 꺾기를 곱해서 분자로 넣어주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이거 똑같죠? 이거 똑같죠? 그래서 분자 전체 분모 전체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식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려드린 거예요. A분의 B인데 똑같은 C를 곱해도 그 값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곱해버립니다. 그냥 분모에 있는 두 개의 C를 그냥 곱해버려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기 때문에 x 플러스 1만 남습니다. 앞쪽은. 오른쪽 거에다도 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x 빼기 1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걸 곱하면 날아가면서 이것만 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남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통분을 하는 과정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이게 조금 더 간단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통분을 하고 한 방에 번분수를 계산할 것인지 여기 분모와 여기 분모를 관찰한 후에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처리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쌤은 당연히 얘를 권유합니다. 계산 방법은 똑같은 거야.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돼. 하지만 성질을 한번 쓸 것이냐 그냥 무식하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됐니?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몇 개 안 나오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좀 시간을 줄이려면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다. 계산하시면 2분의 5x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적어놓으시고요. 무슨 유형인데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20 40 42 할까요? 네, 이런 문제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42분의 25인데 얘는 이거랑 같죠? 본문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랑 같죠? 자, 그때 25분의 42는 가분수잖아요. 가분수는 항상 대분수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42에서 25를 빼면은 17인가요? 네, 이렇게요. 문제 없죠? 여기서 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보시면 분자나 분모 중에 1이 없잖아요. 나 분자를 다 1로 만들고 싶어. 변태야, 변태. 아까 부분수도 다 분자가 1이었지, 그치? 여러 번 빼는 게 아니라 1을 만드는 거를 포인트로 하는 거야. 그럼 얘는 1이고요.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다시 17분의 25분의 1로 쓸 수 있나요? 됐죠? 그러면 얘는 또다시 17분의 25는 가분수예요. 머리가 더 크단 말이지. 그러면 25에서 17을 빼면은 얼마냐? 8인가요? 8? 됐나요? 이제 요즘 지울게. 아직 안 끝나서 더 내려가. 1까지 갈 수 있을까? 네, 빡세요. 그냥 한 번 더 하자. 그럼 얘는 8분의 17분의 1이죠. 맞죠? 근데 또 가분수죠.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와. 네, 이런 문제 있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거지. 이런 문제 없으면 내가 알려주겠냐?
드디어 됐습니다. 그죠? 8분의 17은 2 더하기 8분의 1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분자가 1이죠, 이제. 태영이가 이제 무득한 미소를 쌤한테 날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앞에서. 보게 될 거야. 지금 여러분 선회하는 거잖아. 나중에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적어놔야 돼. 나중에 너무 이렇게 생소하다고 느끼면 안 돼. 이런 거는 다 한 번씩 내가 봤다. 하지만 그 계산이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근데 할 수 있잖아, 충분히.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당구장 표시하시고. 가분수가 보이면 여러분들 대분수로 고쳐주는 거예요. 또는 뭐 이제 진분수라고도 하죠. 네, 가분수를 그대로 놔두고 계산을 통분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쳐서 통분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저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저런 거 보면 저거 계산을 하래요. 미치는 거야. 그럼 봐봐. 약분이 안 되거든요? 그럼 분수를 4개를 더하고 빼고 해야 돼요. 그럼 분수의 덧셈 뺄셈은 분수의 덧셈 뺄셈, 분수의 덧셈 뺄셈은 그냥 통분하고 통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거 통분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요. 막 머리에서 쥐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분하기 전에 무슨 작업을 거치고 가면 편하냐면 얘를 대분수로 고친 다음에 가면 훨씬 편해요. 얘는 2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얘는? 왜요, 선생님? 2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1이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분수를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하나 찍으면 이렇게 모양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로 나올까? 3 더하기 뭐라고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뭐라고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뭐라고 나올 때 이렇게 지워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가 상수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통분할 때 분자가 좀 간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여러분 느껴보겠지만 다항식하고 분수식은 계산량이 한 3배 차이 나요. 짜증납니다. 그 짜증나는 거를 그냥 하면서 짜증을 계속 낼 거야. 이런 요령들을 배워놓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요령껏 간단하게 계산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쌤이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제발 좀 간단하게 해라. 그래서 좀 지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쳐서 벌써 잊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선생님 좀 오른쪽까지 다 개념 용을 쓸 수 있게 넓게 해놨어요. 그렇지. 지금 잘했어. 다 쓰고는 부족하네요. 네, 잘하셨어요. 일부러 넓게. 네.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요것도 네모 박스 쳐놓고 기억해 둡니다. 이 수업이 제일 지친데 지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네, 시끄러워요. 자, 이제 첫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b를 구해달라. 단,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가 아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0이 안 되도록 단조건을 줬고요. 자, 등호의 동그라미. 등식이네요. 그럼 우리 통분할까요? 통분하지 말고 최소 공배수 곱할까요?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빼기 2와 x 플러스 1의 최소 공배수는 뭐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둘을 곱해야 되겠죠. 우변 딱 나오네.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바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럼 그걸 양변을 곱했다라고 하면 바로 좌변은 이렇게 나오겠죠. 통분하는 과정을 없애는 거야. 통분이 제일 크지가 계산. 우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분모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항등식 개념이 있기 때문에 x항의 개수 a 더하기 b와 5가 같아야 되겠고요. a-2b가 2와 같아야 되니까 연립해서 a, b를 구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빼볼까요? 그러면은 3b가 3이니까 b는 1이네요. b는 1이고 a는 4가 되겠습니다. 둘을 곱하면 4
4가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요. 3번이 번분수라는 거고요. 4번도 번분수라는 겁니다. 2번은 번분수는 아니고요. 가분수입니다. 그럼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선생님 부분분수 문제를 안 넣어놨네요. 미쳤네. 아싸. 오늘 그냥 넘어갑시다. 부분수. 와, 부분수 문제를 안 넣어놨어. 미쳤나 봤어. 아까 전에 그 한 문제, 초등학생 문제 그걸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자, 2번. x 플러스 5분의 3x 플러스 14 빼기 x 빼기 4분의 3x 빼기 14는 간단히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요걸로 하는 건데요.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보세요. 자, 쌤은 이걸 이렇게 한다. 이거 봐라. 이제 쌤은 이제 바로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한 번만 적어주면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분모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분모를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살짝 계산을 해봐. 3x, 3, 5, 15.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두 개를 찢는 거를 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트 신공이라고 해요. 하트 모양이다. 하트 신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만 이렇게 쓴다잉. 하트 신공이라는 말. 그럼 이제 쌤이 이렇게 한다. 야, 그 계산 못하게 하트 신공으로 해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듣고, 아, 하트 신공인가? 이렇게 하시면 돼. 두 개의 분수를 찢는다 이런 얘기. 그럼 왼쪽 분수는 이거고, 오른쪽 분수는 이거죠. 그래서 약분이 되면서 가분수가 대분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연습 많이 되시면 쌤이 여기서 바로 내려올 거예요. 아까 전에 그 계산할 때 대충 바로바로 내려왔는데 바로바로 내려올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는 x 빼기 4분의 3x 빼기 13입니다. 그러면 얘는 x 빼기 4고요. 3에 x 빼기 4 적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계산해보면 3, 4, 1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무슨 신공? 하트 신공. 하트 신공 해주십니다. 그러면 3 빼기 x 빼기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식과 뒤식을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이 날아가면서 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1 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x 빼기 4분의 1이 됩니다. 더 이상은 간단하게 안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한 겁니다.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얘를 곱해서 처리하면 안 되고요. 통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 피곤한데요, 선생님? 맞아요. 인정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게 유리식의 계산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네가 좀 숙달이 됐으면 보기만 보고도 아, 분자가 9만 나오면 되나? 분자 계산만 빨리 해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일단은 1번 아니 2번이 답이잖아. 분모가 x 플러스 5랑 x 빼기 4니까 1번하고 2번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고 분지 10인지는 분자 계산만 빨리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정으로 시간에 찌르기 위해 찌는 거. 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 아까 쌤이 써줬던 그 숫자 있죠? 그거랑 닮았지만 그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피곤합니다. 그냥 다 번분수 계산, 번분수 계산, 번분수 계산, 번분수 계산으로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네. 도전 해보십시오. 좀 해드릴게요. 이따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와, 이런 문제도 있어? 야, 씨, 피곤하네. 고등수학 안 되겠다 이거. 대화 포기하면 안 돼. 쌤 이거 너무 짜증나요. 이해합니다. 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쌤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번분수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번분수.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 쌤이 여기 x가 있으니까 x를 곱해버릴 거예요. x 곱하고 x 곱해버릴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럼 여기가 x고
여기 x 곱하면 1의 x가 x고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원 안에 들어있는 식이 요겁니다. 와우.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될게요. 요거를. 아우 짜증나.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1 빼기 x 빼기 1분의 x분의 1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통분해서 원래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쌤은 통분 잘 안 해요. x 빼기 1을 그냥 곱해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x 빼기 1을 곱해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x 빼기 1을 곱해버릴 거예요. 이래도 상관없거든요. 계산해볼까요? 그럼 분자는 x 빼기 1이고요. 분모는 여기다가 x 빼기 1을 곱했으니까 x 빼기 1.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뭐 지워질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x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x죠. 이거 진짜 지워질 게 있다. 우후! x랑 마이너스 x 지워줍니다. 그래서 남는 식이 뭔지 봤더니 이거 분모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와우. 그리고 쌤이 지금 푸는 데가 어디까지냐면 흰색 동그라미. 이 흰색 동그라미까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 빼기 1은 그대로 있고 여기도 1 빼기가 있고 흰색 동그라미 안이 요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 나왔습니다. 1 빼기는 그대로 두고요. 얘는 1이고요. 여기는 x고 빼기 1 더하기 와 1도 지워져.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줄어드네. 따라서 정답은 x분의 x 마이너스 1 a도 1 b도 1 답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5 x 플러스 n 플러스 2 n 플러스 5 n 플러스 5 n 플러스 8 이런 비너멀. 그럼 분자 분모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5 n 플러스 8을 각각 곱해서 식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쌤 저 분수식 싫어졌어요. 쌤도 싫어요. 너네만 싫어하겠니? 그래서 요새는요 이런 분수식 계산이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천천히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곱해야 돼. 똑같이. 네, 이렇게 다 곱해주시면. 그러면 자 이제 앞에 식은요 요거 하나만 약분이 될 테니까 n 플러스 5랑 n 플러스 8 빼기에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8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8 얘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5 뭐야 이거 짜증나. 자 그러면 이제 얘는 n 제곱 더하기 13n 더하기 40 빼기 n 제곱 10n 더하기 16 n 제곱 10n 16 n 제곱 7n 10이 되겠군요. n 제곱은 다행히도 다 날라가니까 2차는 아니네요. 남은 식은 3n 플러스 6 3n 플러스 24네요. 가분수인가요? 네, 가분수입니다. 1 더하기 3n 플러스 6분의 18이라는 계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자, 그런데 이제 저기 나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은 자연수잖아요. 그럼 얘만 자연수면 되네요. 아하, 그럼 약분이 돼야 되니까 3n 플러스 6이 18의 약수여야 한다. 그러면 적어볼까요? 3n 플러스 6이 18의 약수 1, 2, 3, 6, 9, 18일 텐데 n이 정수죠? 그럼 다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인 경우는 n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수 나오는구나.
이게 1이면 n은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이건 탈락. 1은 탈락. 2면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탈락. 3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성공. 6이면 0이니까 성공. 9면 1이니까 성공. 18이면 4니까 성공. 네, 하나, 둘, 셋, 4개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n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개가 정답이에요. 만약 자연수다라고 하면 2개만 정답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유형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키고 고개 한번 여기 끄덕끄덕하고. 자, 이제 유형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 자, 쌤이 일부러 이제 빈 공간을 굉장히 많이 놔뒀거든요. 필기할 게 많다라는 뜻이죠. 뒤에 있는 문제 수를 한번 볼까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총 11문제가 남아있는 상황. 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한 1시간 정도 더 주세요. 지금 쌤이 많이 썼지, 시간을? 그러면은 좀 줄여서 핵심만 딱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자, 1번. 자, y는 fx예요. 일단 유리함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유리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무리함수예요. 그리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합쳐서 함수예요. 아, 그렇구나. 쌤,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는 어디의 범주인가요? 유리함수 중에 여기에 다항함수라는 게 있죠. 다항함수 안에 너네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수함수도 다항함수에 들어가고요. 항등함수도 다항함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은요. 그럼 얘는 뭘까요? 아까 저거 드렸죠? 식이랑 거의 일관인데요. 분수함수가 되겠죠. 분수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분수함수겠죠. 그럼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다항식은 아니야. 아까 전에 쌤이 써줬을 때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 있었잖아. 다항식은 이미 다 배웠다. 그러니까 다항식 말고 분수로 표현된 식을 오늘 배운 거고요. 다항함수 말고 분수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배워보자. 그래서 오늘 유리함수는 결국 분수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포괄해서 말하는 건 맞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그 중에서 분수함수를 뜻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분수식과 연관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이 fx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할까요? 당연히 fx가 유리식, 그 유리식 중에서도 우리는 분수식, 그러한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표 예제는 누구일까요? 분수식의 가장 쉬운 식은 얘 아닙니까? 얘가 가장 대표적인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유리식의 대표가 x분의 1이라면 유리함수의 대표는 y는 x분의 1이 되겠죠. 정역은 x고요. 공역은 이제 y가 될 거고, 뭐 치역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함수니까요. x분의 1, 뭐 이런 거. x제곱분의 3, 뭐 이런 거. x 플러스 3분의 뭐 2x 같은 거. 이런 거 등등. 이런 게 유리함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재미난 거. y는 2분의 1x, 2분의 x. 이거 유리함수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현재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를 제외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입니다. 아하. 아하하하하. 아하. 아. 오호호. 이것도 다항함수예요. 자, 그럼 빨간 펜 들고 분수식의 개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의 개념은 분모에 뭐가 있어요? 분모에 미지수 x가 존재하는 식을 우리가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분자가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x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함수 형태로 우리가 배우겠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유리함수다. 분모의 미지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제곱 있잖아. 이거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 안 배워요. 분자 분모가 끽해야 1차 함수 배웁니다. 그것도 적어보십시오. 분모 당연히 ax 플러스 b. 분자도 끽해야 1차 cx 플러스 b. 이 정도만 배우는 거지. 분자 분모에 2차가 들어간 거는 식은 물어봐요. 식은. 근데 함수는 2차 들어간 거 안 배웁니다. 1차로만 되어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예 이것도 적어보세요. y는 x분의 1, y는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1, y는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2,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형이라고 그래요. 기본. 이런 거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 이런 거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분자 분모 1차밖에 없어요. 1차보다 작아요. 상수이거나 1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평행이동 되어 있으면 표준형이에요. 그리고 평행이동 한 거를 통분하면 일반형인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잘 찢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찢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잘 찢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뭘 배웠기 때문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줄여서 얘는 하트 신공, 얘는 통분한 거고요. 얘는 하트 신공한 거죠. 일반형과 표준형의 경계는 저 경계가 있다는 거. 그것만 할 줄 알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붙일 수도 있고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껏 해봐야 우리는 몇 차밖에 안 배운다? 1차 정도에서 끝난다, 수업. 2차는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 미적분 배워야 그때 배운다. 한참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니? 유리함수 됐어요? 좋아요. 그럼 2번 갑니다. 자, 이제 기본형, 그리고 이제 성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y는 x분의 1이 기본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질을 좀 알아볼 건데 이미 그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면 중1 때 배웠어요. 반비례 그래프 함수라고 배웠어요. 반비례 그래프 함수.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정비례는 뭐였어요? 이거였죠. 이렇게 그렸죠. 반비례는 이런 식으로 곡선을 하나, 두 개 그렸었어요. 근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거는 안 배웠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배웠지. 이렇게만.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배웠을 거예요. 이미 배웠습니다.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이제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역은요,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함수의 기본은 0부터, 원점부터 집어넣는 건데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럼 절편도 없는 건가요? 네. y절편을 구할 수가 없어요. x에 0을 넣어야 되는데 0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얘는. 그래서 정의역은 이거의 실수 전체입니다. 그로 인해서 치역이 0이 안 나옵니다.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도 뭘 집어넣어도 절대 0은 안 나와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가장 특이한 겁니다, 유리함수에서.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1 넣어보세요. 1은 넣을 수 있으니까 1 넣어보면 1에 찍힙니다. 2 넣어보면 2분의 1에 찍힙니다. 2분의 1 넣어보면 2에 찍히겠죠. 점을 3개 정도만 찍어보세요. 1,1, 2,2분의 1, 2분의 1, 1. 점 3개를 찍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 집어넣으면 3 나올 거고요. 3 넣으면 3분의 1 나올 거고요. 2분의 3 넣으면 여기 0.5 나올 거고요.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잖아요.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얘네들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이렇게 다 만족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예요.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자, x축에 x값을 굉장히 크게 넘을 거예요. 100만, 1000만, 1억, 1조 넘을 거예요. 그럼 100만 분의 1이면 굉장히 작죠. 1000만 분의 1이면 그거보다 더 작죠. 1조 분의 1이면 그거보다 더 작죠. 더 작아지는데 0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지는 않아요. 계속 가깝게만 갑니다.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 가깝게만 간다. 만나지 않는다. 계속 가깝게 만든다.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유리함수는요, 이 점근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됩니다. y축도 마찬가지예요. y축도 안 만나요. 만나고 싶은 날 못 만나. 계속 가까워지는 겁니다. 0.1을 넣어보세요. 10이죠. 0.01을 넣어보세요. 100이죠. 0.001을 넣어보세요. 1000이죠.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쭉 커집니다. 그러나 X축과, Y축과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정역에 0이 빠지거든요. 그럼 만날 수는 없어요. Y축에 계속 가까워진 겁니다. 점근을 뭐라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의미합니다. 유리함수에서 두 개가 있어요. X축에도 가까워지죠. Y축에도 가까워지죠. 네. X축, Y축이 다 점근선입니다. 음수로 가보겠습니다. 음수.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지나가겠지.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가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 지나갈 때는 그림인데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쪽 저쪽에 곡선을 두 개를 초반에는 조금 둥글게 그리다가 나중에는 거의 축에 가깝게 보내주셔야 되고, 만나게 그리면 바보 될 겁니다. 만나지 않게 그려주셔야 돼요. 와, 그림도 어렵습니다. 자, 처음으로 배우는 여러분들 유리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점을 지나요? 안 지나요? 원점 안 지나요. 가까워지는 선이 두 개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X축은 얘들아 Y는 0이라고 쓰기도 한다, 식을. Y축은 X는 0이라고도 식을 씁니다. 그래서 점근선에 식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돼. 점근선을 써라 그러면 X축 Y축을 쓰면 되고, 점근선에 식을 써라 그러면 X는 0, Y는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몇 사분면 몇 사분면에 존재하냐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존재를 합니다. 선생님, 2사분면과 4사분면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식을 보세요. 식을 보세요. X가 양수면 Y도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X가 음수면 Y도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왜? Y는 X분의 1이니까. X의 부호랑 Y의 부호가 같단 말이죠. 따라서 1, 3, 4분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Y는 X분의 1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그래프입니다. 이제 조금 변형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X분의 1에서요, X분의 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펜, 볼펜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아까 이제 검정색으로 했으면 이번에는 뭐 빨간색 또는 뭐 파란색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X분의 요번에 2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1을 집어넣으면 2를 지나갈 겁니다. 그쵸? 그쵸? 1을 넣으면 2가 될 거예요. 2를 넣으면 1을 지나가겠죠. 아, 그래프가 얘보다 조금 더 두툼하게 위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색깔 볼펜으로 하셔야 돼요. 같은 색으로 하면 헷갈립니다, 이제. 자, 반대쪽도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아, 쌤 느낌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 분자에 있는 숫자의 값이 커지면 조금 더 어떻게 표현해? 뚱뚱? 이런 표현 안 좋잖아. 성인지 감수성이 또 떨어진다 또 그럴 거 아니야. 원점에서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화살표로 그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점에서 멀어진다. 뭐가 클수록?
분자가 커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분자가 커졌을 때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색깔 펜이 필요해요. 아까 빨간색 썼으면 이번 파란색. 아까 파란색 썼다. 이번에는 그러면 빨간색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분자의 부호를 바꿔보겠습니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양수면 y는 음수예요. 이번엔 부호 변화가 있네요. x가 음수면 y는 양수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2를 지나가고 여길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른 색깔로 그려주셔야 돼. 헷갈립니다. 좀 빨간색으로 그리면 되네요. 그 다음에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고요.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큰 특징은 변함이 없죠.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특징 변함없고요. 정역이 0이 안 들어간다는 특징 변함없고요. 치역이 0이 안 들어간다는 특징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치만 바뀌고 있네요. 분자가 음수일 경우에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부호가 바뀌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그리면 돼요. 초록색 볼펜을 꺼내세요. 보라색 볼펜을 꺼내세요. 다 썼어 이제? 검정색 볼펜. 그 검정색 한 번 더 써. 그럼. 어쩔 수 없다. 이번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2를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2. 자, 1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원점에서 좀 더 멀어지고 있네요. 반대쪽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4개의 그래프로 쌤이 그려드렸습니다. y는 x분의 1, y는 x분의 2, y는 마이너스 x분의 1, y는 마이너스 x분의 2 4개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x분의 여기를 이제 k라고 정리하겠습니다. x분의 k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은요,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치역은요,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 요 라지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을 의미해요. 점근선이 있습니다. x는 0, y는 0. y축이고 x축이죠. 자, k의 부호가 양수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존재하고요. k가 음수면이요. 2, 4, 4분면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에서 2는 커지는 게 맞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는요, 절대값은 커지지만 숫자로 보면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값 k가 클수록이라고 하셔야 돼요.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개를 더 적을 건데 이거 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좀 하나, 둘, 셋, 4개 적었죠? 이게 빨간색이고. 이게 빨간색이에요? 자, 대칭을 이제 처음 얘기해 봅니다. 자, 대칭. 자, 함수 하나 자체가 대칭적으로 존재해요. 유리함수 되게 특이합니다. 함수를 2개를 갖다 놓고 무슨 대칭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수 하나 자체가 대칭이에요. 자체가. 스스로가 지금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칭이 3가지 대칭이 있습니다. 크게 점대칭이 하나 있고요. 뭐죠?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선대칭이 2개가 있습니다. 쌤, X축인가요? No! X축에 대해 대칭이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X축의 대칭이려면 이게 X축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랑 얘는 x축 대칭이 되지만 얘랑 얘는 x축 대칭이 안 된다. 오케이? y축 대칭도 아니다. 그러나 요렇게는 대칭이 돼요. 얘를 이 직선에 대칭하면 일로 와. 얘를 이 직선에 대칭하면 일로 오는 거야. 얘를 이 직선에 대칭하면 일로 오고 얘를 이 직선에 대칭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또 이거에 대한 대칭도 돼. 이렇게 포기십니다. 따라서 선대칭 두 개는 기울기가 1인 놈 하나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 두 개. 이 선에 대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까지만 쓸게요. 네,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형에 대한 유리함수의 기본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형 하나 한 거예요. 이제 표준형을 보고 일반형까지 해야지 그래프가 끝나는 거야. 끝났다. 잘 정리되셨습니까? 문제를 끝까지 다 배우고 풀어야 돼요. 하나도 안 풀려 문제.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으면 기본형 문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표준형으로 하겠습니다. 표준형은 그냥 평행 이동이 된 것 뿐이거든요. 자, 이 정도만 한번 적어볼까요? 자, 3번입니다. 표준형. 네. 변화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입니다. 이게 표준형의 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무슨 이동했다? 평행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형의 이동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잘 배워놨습니다. x축 평행 이동을 p만큼 했다 그러면 x 자리에다 괄호 열고 x 빼기 p를 대입하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하자. y 대신에 y 빼기 q를 집어넣으면 그 q가 이항하면서 플러스 q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화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봅시다. 그래프의 경우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아요. 아까 1, 4, 5면 이렇게 생기고 3, 4, 5면 이렇게 생겼던 이렇게 동그란 곡선들이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다. 평행 이동. 그럼 바뀌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아까 원점 대칭이었잖아요. 대칭점이 바뀝니다. 대칭점. 0,0이었던 대칭점이 2,Q로 이동합니다.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정의역이 바뀌죠.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에서 x는 p가 아닌 실수 전체 집합으로 바뀌는 겁니다. 시역도 바뀌죠. y는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에서 y는 이제 q가 아닌 실수 전체 집합으로 바뀌는 거죠. 선생님, 점근선도 바뀌나요? 당연하죠. 점근선이 x는 0이 x는 p로 바뀌고요. y는 0이었던 점근선이 y는 q로 바뀝니다. 아, 대칭점 하나를 딱 이해하고 외워놓고 있으면 다른 건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정역, 치역, 점근선 두 개 다 따라갑니다. 일단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대칭되는 점과 직선도 바뀌거든요. 대칭점을 써놨으니까 이제 대칭 직선은요. y는 x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평행이동만큼 바뀝니다. y는 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바뀝니다. y는 마이너스 x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대칭되는 직선으로 바뀝니다. 그 외의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보고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평행 이동이 됐을 때 정의역 변화, 치역 변화, 점근선 변화, 대칭되는 점 변화, 대칭되는 직선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빨간 펜 드시고요.
대칭되는 직선은요 반드시 대칭점을 지납니다. 무슨 소리야? 요 점에 요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요로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때 이쪽에 있었던 대칭되는 직선 두 개는 대칭점 0,0을 지나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두 개를 그리게 되면 요 점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원점은 안 지나가더라도 대칭되는 점은 이 두 개의 직선이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칭되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점근선 두 개의 교점도 같습니다. 그 두 개까지. 그러니까 대칭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두 점근선의 교점 또 두 대칭 직선의 교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록을 해주시면 이제 거의 개념론이 끝나갑니다. 됐어요? 네, 여기 3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일반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b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렇게 언제든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은 하트 시몬이고요. 이렇게 가는 과정은 통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화해서 쓰기 좀 불편하니까 예제로 몇 개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해 놓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찢어. 어떻게 찢어? 아까 배웠다. 이렇게. 알겠니? 대분수 아까 가분수로 고쳤던 거 기억나? 아,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쳤던 거? 그래서 얘는 여기 있던 이 숫자를 뒤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x분의 5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표현해야 돼.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understand? 통분은 안 할게요. 통분은 너무 쉽지? 우변에서 좌변으로 옮기는 건 통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됐어요? 자, 적을 게 좀 몇 개 남아있는데 그거 조금 있다가 적고 힘을 내, 지훈아. 표정이 벌써 힘들어. 야, 나보다 더 힘들어. 나 계속 써두고 있는데? 그치, 태영아? 쌤이 제일 힘든 거 아니야? 그래, 그 문제 3개만 풀고 쉽게. 우리 다 풀어야 되는데. 자, 쉬운 거 먼저 가겠습니다. 자, 쉬운 거 먼저.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습니다. 야, 진짜 쉬운 게 없다. 내가 지난 야, 쉬운 게 없어. 망했다! 망했어. 쉬운 게 없다. 저를 믿으시고 자, 9번을 펴주세요. 9번. 자, 보십시오. 다 일반형으로 준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시작. 9번,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이게 일반은 고쳤니? 네. 자,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를 x축으로
자, 마이너스 4예요. y축으로 2예요. 이렇게 평행이 한 겁니다. 그럼 대칭점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자, 0,0이 마이너스 4,2로 바뀌었죠. 따라서 P는 마사, Q는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는 직선 구하라는 거지? 근데 아까 선생님 빨간색으로 뭐라고 그랬지? 대칭되는 직선은 반드시 대칭점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거를 왜 적어줬냐면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와. 그럼 마이너스 4,2를 지나가겠지? 그러면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R이니까 R은 6이다. 이렇게 풀면 제일 간단하다라는 거야. 선생님 저는 정석대로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주어진 직선 보시면 그러면 그 직선은 y는 x가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지? 평행 이동을 감안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p가 얼마였어요? p가 마이너스 4였고 q가 2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r이 6이 나오는 거죠. 정석적으로 가시든지 빠른 풀이 대칭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를 이용해서 풀면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겠다. 자, 10번 시작. 도전. 실패. 마이너스 2,1에 대해 대칭이야? 그럼 1,0을 치나? 어떻게 풀지? 쌤, A 때문에 짜증나요. 하트 신공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단다. 그러면 0,0이 어디로 갔을까 찾으면 돼. 그럼 x축의 평행 이동은 얘고 y축의 평행 이동은 얘고 얘는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c,a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대칭점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1이었잖아. 그래서 c는 얼마? a는 얼마? 이렇게 나와. 그럼 다시 원래 식에다 다시 써봅시다. c가 2예요? a가 1이고요? 처음 식입니다. 처음 식. 자, 이제 나머지 뭘 찾아야 됩니까? b를 찾아야 되는데 뭘 지나는데 1,0. 1,0은 그냥 넣으면 되죠. 따라서 0, 3분의 1 더하기 b입니다.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하는 겁니다.